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문의를 하는 수강생 중에 선생님 기초반을 먼저 듣는 게 좋을까요? 기능사반을 먼저 듣는 게 좋을까요? 네.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아주 그냥 기초적인 그런 디자인을 다지고자 한다면 그거를 다지고 점차 이제 다른 뭐 상품 제작을 하는 식으로 가면 아무래도 기능사 배우고 오신 분들은 그냥 상품 제작반에 처음 들어오신 분보다는 조금 실력이 좋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단점은 기능사 수업 자체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재미없는 걸 네, 하다 그래서 보니까, 본인 성향이 좀 너무 그런 딱딱한 수업이 싫으신 분들은 네. 조금 기초반이나 좀 재밌게 상품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많이 들어서 꽃과 좀 친숙해진 다음에 내가 좀 실력을 좀 더 기초를 좀 더 쌓아야겠다라고 생각될 때 기능사를 들으시는 게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처음부터 좀 제대로 정석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어려워도 도전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기능사 밟고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해 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기능사는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능사부터 하게 되면은 정말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곧 한 10년 배우고 난 이후에 사실 자격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자격증 취득을 했었는데요. 뭔가 그동안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하는 기분으로 기능사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사실 배움에 있어서 어떤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셔야지 이 공부가 즐거울 수도 있고 네. 정말 괴로운 일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거는 뭐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나 선생님이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의 성향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로리스트가 딸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아까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종류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 플로리스트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가공화 자격증도 따고 뭐 이런 사설 자격증이라고 해요.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따고 또 국제 자격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격증이 있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선생님이 그동안 많이 이렇게 쭉 따오시고 공부하셔서 뭐 추천하는 코스가 있다라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화해장식 기능사, 화해장식 산업기사, 화해장식 기사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화해장식 그 관련 그 자격증이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민간 우리나라 협회가 있어요. 네. 꽃꽂이 협회들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들이 있어요. 뭐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발급 자격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꽃을 뭐 가공하는 가공화 자격증이라든지 뭐 각각의 그런 협회나 뭐 이런 사단법인 이런 데서 발급하는 자격증들이 있고 국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AIF도 있고 또 독일이나 네덜란드 각 국가에서 이렇게 취득하는 그런 자격증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강사를 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창업을 목적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다양하게 취득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저도 매년 한 개씩 더 이렇게 추가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저의 경력을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벤치스쿨이라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 학교 안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평생교육원 같은 개념의 그런 스쿨인데 플라워 스쿨에서 하는 그런 그 벤주스쿨 안에 있는 커리큘럼으로 해서 그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미국 CFD나 AIFD 자격증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벤즈를 따야지 AFID나 다른 자격증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벤즈를 따지 않아도 네. AIFD를 도전할 수 있는데요. 네. 그 AIFD 그 관련된 내용들이 벤즈 스쿨 안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고 네. 사실 미국에 가서 배우게 되면 네.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힘든데 네.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화해장식 기능사 이런 국가 자격증은 혹시 독학도 가능할까요? 필기는 독학이 가능합니다. 네. 필기는 독학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네.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기능사 그 특강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거를 제대로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 스스로는 만족스러운데 네. 평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그러네. 선생님들마다 방식이 다 틀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선생님들마다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 네. 뭐 그린 그런 필러를 먼저 꽂으시는 분들이 있고 메스 플러를 먼저 꽂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방식의 차이다. 근데 내가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네. 근데 그게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면 굉장히 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던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네네네네.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배우러 오셨으니까 네. 제 스타일을 일단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방법으로도 한번 해봤을 때 그 두 개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네요. 꽃이 사실 예술이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뭔가 완전 정확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가이드가 있다라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실 때 중요하신 게 이게 꽃은 각도에 따라서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네, 기능사는 특히나 45도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특징이 다 틀린데 유튜브는 그 사람이 찍는 각도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한계라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배우러 오시는 게 아닐까. 직접 실수를 하면서 배워야지 사실 그러니까 얻는 것도 많고. 온라인 수업의 한계가 그건 것 같아요. 네. 각도나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네, 그게 맞아요. 가장 큰 부분이고 전 수강생분들 사진 받아서 체크해주고 수정해주는 것도 되게 많은데 수강생분들마다 다 사진 각도를 좀 틀리게 보낼 경우에는 살짝만 틀어져도 그게 틀려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마 유튜브는 약간 복습 차원이나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기 위해서 다양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해서 정보를 취득한다라고 생각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